이번 회차 우리 회사는 제일상사라는 회사고요. 자, 회계 기간은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번은 자,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 탭에 겁나 추가로 입력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거래처 등록 메뉴 보시듯이 기초정보관리의 두 번째에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탭에 추가로 입력을 하고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탭을 눌러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는 코드 번호, 그 다음에 나라카드 이거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문제 매입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매입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와서 자, 카드 번호는 여기다가 겁나 기재하면 되는데 자, 요 다시 표시는 하나씩 넣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드 종류는 3번의 사업용 카드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이외에 문제가 제시되지 않은 거는 1절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점. 자, 문제 제시된 것만 잘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다 되면 끝. 자, 다음은 두 번째 주식회사 제1상사, 즉 우리 회사죠. 정기말 거래처별 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처리인 것 같다. 자, 요거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저 좌측 하단에 정기분채 문제표 바로 밑에 있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자, 일단 들어서 외상매출금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일단 하단에 차익이 200만원 마이너스로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당 금액을 보시면은 자, 서울이 12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1200만원을 1000만원을 딱 바꾸는 순간 짠! 이렇게 서울의 금액을 1000만원으로 겁나 바꿔주면 하단에 있는 차익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이제는 미지급금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지급금을 클릭해 보시면은 두 가지가 틀려져 있어서 역시나 지금 하단에 차익이 겁나 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경기의 금액은 1000만원이 아니에요. 자, 경기의 금액은 1200만원으로 겁나게 수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가 없는 게 있죠. 자, 여기 강원에 대한 금액이 없는데요. 자, 여기서 F2번을 눌러서 강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의 금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수정해주는 순간, 네. 자, 이렇게 제대로 겁나 수정해주면은 역시 차익이 사라져서 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다음에는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정기분채 문제표가 있는데 적절한 재문제표를 찾아서 겁나 수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기분채 문제표는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요. 반드시 이 순서대로 수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겁나 검토한 결과 기부금 300만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겠다. 자, 여러분들 뭐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900번대라는 점 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게 누락됐대요. 이와 관련된 정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 또는 추가 겁나 입력하시오. 자, 요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자, 일단은 재무상태표를 언제 수정하느냐? 자, 자산이나 혹은 부채나 혹은 자본 금액에 겁나 이상이 있을 때. 참고로 우리 시험에서는 자산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지금은 기부금이라는 비용이 잘못된 것이지 얘네 세 개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래서 BS는 아예 들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원가명세서는 500번대 비용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 들어오는 건데 역시나 지금은 겁나 들어올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지만 자, 어디서 시작하는지가 이제 관건인데 BS도 아니고 원가도 아니고 손익계산서예요. 자, 손익계산서는 자, 대다수의 수익 비용. 자, 500번대 제외한 수익 또는 비용이 잘못되었을 때 겁나게 들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자, 900번대 기부금을 추가로 300만원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 비용을 수정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겁나게 들러주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자, 그리고 얘네 두 개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면 돼요. 인간적으로? 아니. 겁나 기계적으로. 자, 그래서 이연금 처분계산서는 들어오신 다음에 자, F6 불러오기를 무조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미처분을 겁나 메모를 하시면 돼요. 자, 미처분 이익이익금을 메모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BS에 와서는 자, 미처분 이익이익금을 메모했던 거를 2월 이익금에다 겁나 입력을 해주면 끝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죠? 그래서 사실상 제일 쉽게 나온 거예요. 손익계산서에서 기부금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요 잉여금하고 BS는 여기 있는 그대로 다르게 하지 말고 그대로 겁나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그러면은 정기분 손익계산서 먼저 겁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아름답게 나와 있는데요. 자, 기부금을 300만원 이렇게 추가로 입력해줘야 되는데 겁나 찾기 귀찮으니까 그냥 밑에다 쓰세요. 이렇게. 아, 기존에 기부금 금액이 없었는데 요번에 300만원을 추가로 겁나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러면 끝났어요.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입력 끝났고요. 그 다음에 잉여금.
자, 순서대로 들어와. 자, 잉여금,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들어와가지고, 자, 지금 제일 상단에 미처분이 금액이 있죠. 자, 희한하게 겁나 7천만원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F6 불러오기, 자, 요거를 눌러주는 순간 겁나게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다. 하나, 둘, 셋, 짠. 네, 요게 방금 7천만원에서 6,700으로 겁나게 바뀌었죠. 자, 요거를 살며시 메모를 해주자. 자, 6,700만원.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가나다 수인데요. 자, 미처분이 먼저고 이거를 2월에다가 입력을 해준다는 점. 됐죠? 네, 자, 들어보니까 우측에 차익이 있어요. 자, 우리가 겁나게 정기분 재무제표 문제를 어떻게 잘 풀었는지 확인하냐. 자, 이 차익이 겁나 없어지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자, 2월 이익잉여금이 지금 7천만원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를 6,700으로 겁나 바꿔주고 엔터 누르는 순간 짠! 네! 이렇게 차익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기분 재무제표 반드시 이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제 기초 강의에는 요걸 햄버거 문제라고 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놨기 때문에 자, 그거를 참고해서 한번 학습을 해 주시면 겁나게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반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4월 18일 주주총회에서 3월 26일 날 네, 잠깐 내려봐. 네. 현금 배당 결의 후 미지급한 배당금 100만원을 배당소득세 겁나 공제한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겁나게 지급을 하였다라는 얘기다. 여러분, 요거 일단 자,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의일의 회계 처리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다. 자, 우리 배당이라는 거는 현금 배당이든 주식 배당이든지 자,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준다는 점.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겁나게 과거에 100만원을 감소를 했던 거예요. 감소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자, 우리 주주님들한테 배당 드리겠습니다. 땅 하는 순간 요 붕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감소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미지급 배당금이 대변에 겁나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 요 상태에서 요번에는 요 미지급 배당금을 겁나 갚는 거니까 자, 미지급 배당금을 차변을 없애야겠죠. 자, 04월 18일 자, 차변으로 미지급 배당금 네, 이렇게 해서 100만원만큼 요번에 부채를 갚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을 주는데 여러분 지금 소득세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소득세나 건강보험 등등 4대 보험이 나오면은 자, 원천징수라는 사실을 눈치를 챌 수가 있어야 돼요. 또는 원천징수라는 말이 대놓고 주어지기도 하죠. 자, 원천징수는 내가 돈을 줄 때는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벌 때 이자 수익 같은 게 발생해서 돈을 벌죠. 돈 받죠. 그때는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은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배당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겁나게 생기는데 자, 지금 154,000원 네, 원래는 14만원인데 수입방소득세 합쳐서 154,000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겁나게 입금을 하였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단문서에 겁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6일인데요. 영업부서에 고용한 일용직 직원들. 자, 작급 일당 25만원을 보통예금에서 겁나게 지급을 하였다. 단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에 대한 원천징수는 겁나 귀찮으니까 원래 있지만 그냥 붕괴하지 않기로 한다. 자, 이거는 07월 16일이고요. 자, 여러분들 그냥 문제만 풀면은 의미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급여 등등에 대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사용직에 대해서 매달 나오는 거 있죠. 매달 나오는 급여는 자, 우리 생산 공장 제조라는 단어가 나오면 500번대 임금이고요. 나머지는 800번대 급여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월급이고요. 그 다음에 상여금 가끔가다 보너스 나오죠. 네, 보너스 나오는 거는 상여금으로 겁나 처리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용직이 아닌 일용직의 경우는 우리 잡금의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겁나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잡급이라는 힌트를 완전 줘버렸어요. 계정 과목을. 자, 일당 25만원 보통예금에서 겁나 지급하였다. 나머지 원천징수는 고려하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차변에 발생하는 거는 잡급이고요. 자, 500번대가 아니라 자, 영업부서기 때문에 800번대고요. 25만원. 자,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겁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다음 문제. 자, 8월 30일 제주상세 지급할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은 내가 갚아야 되는 부채가 이제 2,000원 있었던 상태인데요. 일부는 아래 전자어음을 겁나 발행해서 갚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겁나 지급하였다.
자, 일단 날짜를 8월 30일자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변으로 외상매입금을 겁나 없앨게요. 자, 제주상사 네, 이렇게 해서 자 2천만원의 외상매입금을 겁나 갚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부는 전자음을 겁나 발행했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어음이 나오면 쫄 필요가 없다. 딱 두 개만 잘 유의하시면 돼요. 하나는 금액 체크. 1,400만원짜리 어음이고요. 그 다음에 발행일을 또 확인해 주셔야 돼요. 원래는 우리 아까 제가 제1상사라는 거를 굳이 확인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 회사가 발행해서 직접 준 거구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이 아니에요. 지금 생생한 어음을 바로 발행해서 상대방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급어음으로 1,300만원을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지급어음 네, 누구한테 줬어요? 제주상사한테 준 거죠. 네, 그 다음에 금액은 1,300만원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보통에서 겁나게 지급을 하였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죠? 겁나 쉽군. 쭉 틀릴 일 없어요. 자, 다음은 보통주 만주를 신주 겁나 발행하여 증자대금 1,200만원이 보통주는 겁나 입금되는데 주당 액면가는 500원. 자, 주당 발행가액. 자, 발행가액은 뭐예요? 받은 돈이죠, 받은 돈. 자, 한 주당 나는 1,200원씩 겁나 받으면서 주식을 발행하였다. 자, 우리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우리 주권을 교부하게 되는데 주권. 자, 요 종이 종이를 주권이라 그래요. 주식이라 그러면 안 돼요. 쭉 여기 써 있는 게 액면가액인데 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종이를 겁나 인쇄를 해가지고 우리 주주들한테 곱하기 몇 주? 만 주를 겁나게 나눠준 것이죠. 됐죠? 그러면서 자, 요거 주면서 우리 회사는 돈이 필요해서 사실은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증자. 그래서 돈을 받게 되죠. 자, 받은 돈 뭐라고요? 발행가액 한 주당 1,200원씩 곱하기 만주. 쭉 이렇게 돈을 받은 것이죠. 자, 쌤은 무조건 할 때 자, 자본금을 먼저 증가시켜요. 자, 우리 이렇게 주권을 새롭게 인쇄를 하죠. 그러면은 액면가액 500원이 늘어나요. 한 장 또 종이를 잘 인쇄를 쫙 하면은 500원이 또 늘어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액면가액이 바로 자본금의 정의라는 점이죠. 그래서 자, 09월 21일 자,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자본금이 겁나 증가하는 거예요. 자, 자본이 증가하니까 대변이죠. 자, 자본금이 500만원만큼 겁나게 대변으로 증가를 하겠고, 그 다음에 차변에 돈 받아야 돼. 자, 돈 받는 거는 1,200만원씩 만주니까 1,200만원큼 받았구나. 자,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고 했죠. 네, 그래서 받은 돈은 1,200만원. 자, 대차 차익이 겁나 생기게 마련인데, 자, 우리가 이거는 계산기 안 제동에 상관없겠네요.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대변에 700만원만큼 더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 자본이여금 중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네,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추가로 700만원 이렇게 잡히면 된다는 것. 됐죠? 자, 다음 문제 이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9월 24일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겁나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자,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죠. 자, 요거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해당 자산으로 겁나 처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세금과 공과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 주실 점이 뭐냐면은 자, 요 재산세를 왜 냈어요? 어디서 냈어요? 자, 생산 공장 제조에서 낸 거죠. 그래서 500번대의 세금과 공과라는 점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09월 24일 자, 차변의 세금과 공과 자, 500번대가 아닐 수가 없겠고요. 자, 500만원. 자, 대변은 보통 예금, 네, 이렇게 해서 간단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12월 25일 날. 자, 무슨 날이요? 성탄절에. 예, 아주 좋은 날이죠. 자, 하나카드 법인 사용액 201만원 중에서 보통예금 잔액 부족으로 180만원만 겁나 그지어서 보통예금에서 요만큼만 겁나 결제되었다. 자, 단 미지급금 계정 자료를 조회하여 겁나 입력할 것. 사실은 조회할 필요가 없죠. 자, 왜냐면 지금 돈이 없어서 그지어서 180만원만 겁나 갚은 거기 때문에 180만원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자면 자, 우리 카드 거래도 외상거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상거래는 상거래인지 아닌지를 원래는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카드 긁은금은 부채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원재료나 상품 사오면서 카드 긁었으면은 외상매입금, 혹은 걔네들 이외에 카드를 긁었으면은 미지급금,
이렇게 두 가지로 원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 거기까지 하자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그냥 미지급금으로 처리했겠거니 라고 가정을 해라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12월 25일자로 미지급금을 겁나 갚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 감소 차변으로 자 미지급금을 갚아주자. 자 어디에 대한 거냐면은 하나카드 이거를 180만원치만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결제가 되었으니까 대변은 보통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됐죠? 자 다음은 매입 추천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며시 닫아주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겠고요. 자 첫번째 문제 자 7월 30일자로 자 울산자동차로부터 공장에 사용할 업무 목적의 승용차 자 승용차를 샀어요. 그럼 일단 이것이 불공인지 아닌지를 겁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혹은 1000cc 초과 8인승 이하 둘 다 같은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자 5인승인데 배기량이 1000cc 초과가 아니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1000cc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차라고 부르는 건데요. 경차는 괜찮아요. 업무용으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아님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입하고 200만원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신한카드로 겁나 결제를 하였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우리 금액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총 1800만원짜리 자동차 그리고 10% 과세가 됐죠. 자 우리가 10% 과세되는 거를 겁나 구입하면서 가장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왔다. 그리고 문제 없이 자 공제가 되는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바로 51번의 과세로 우리가 지금 구입을 하는 상황이고요. 자 공가액은 1800만원이었고요. 세금 따로 붙죠. 자 그 다음에 울산자동차 네 울산자동차 이렇게 자 전자는 웬만하면 1번이에요. 전자역 분계 3번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또 고민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카드로 결제 쓰면 선생님 카고 아니에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그 세금계산서랑 뭐 카드로 결제했다 이게 두 개가 나오면은 둘 중에 원칙이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이 세금계산서 유형인 51번으로 겁나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카드도 외상거래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이게 상거래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뭐 승용차 사온 거는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니까 요거는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현금 지급을 먼저 할게요. 자 대변에 현금 네, 자 금액은 200만원 나머지는 상거래가 아닌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겁나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거래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 상단 거래처 있죠. 상단 거래처. 자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울산자동차로 걸어드렸는데 자 요거는 직접 거래한 거래 상대방을 입력하는 칸이에요. 자 우리가 자동차를 누구한테 사왔어요? 울산자동차한테 사왔죠. 그렇지만 하단에 요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는 필요가 없는데 자 요 미지급금에 대한 게 문제예요. 자 요 미지급금 우리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나중에 카드 회사에다가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밑에 자, 요 상대방은 결제 상대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울산자동차가 아니라 카드 회사로 겁나 바꿔줘야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자, 그래서 우리 신한카드로 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신한카드로 겁나 바꿔주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6일날 원재료 매입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당사의 제품을 겁나 무상으로 제공을 하였다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지금 간주공급인데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조금 내면 좀 반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제가 한 가지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비용 중에서 이렇게 원재료가 들어간다. 아직 생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산 공장 제조 500번대 원재료 관련 비용은 500번대로 겁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 원재료 매입 거래처에 대한 접대 목적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를 겁나게 지출했다든지 아니면 원재료 창고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했다든지 그럴 때는 500번대 비용이 나온다는 점 미리 하나 말씀드리고요. 아무 얘기 없으면은 그냥 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샀겠죠. 자, 원재료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그래서 원래는 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돼요. 우리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회사에서 선물로 준다든지 뭐 우리 회사 사람들이 갖다 쓴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간주공급이죠. 자, 간주공급 사업상 증여가 우리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 간주공급이다. 즉
간주는 뭐뭐라고 치자. 공급은 팔았다. 그래서 팔지는 않았지만 팔았다고 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형을 겁나게 그 매출 유형으로 겁나 골라줘야 된다는 점. 자, 그래서 08월 16일이죠. 08월 16일. 자, 우리 매출 유형 중에서 겁나 골라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제품 상대방한테 그냥 갖다 준 거니까 뭐 증빙을 발급해요? 증빙 발급을 할 필요도 없고 뭐 따로 뭐 할 수도 없죠. 자, 그래서 자, 매출했는데 증빙 발급 안 했다? 바로 14번의 건별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일단 매출 중에서 증빙이 없는 건별이 되겠고요. 자, 우리 공급 가액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요 시가라는 게 공급 가액으로도 인정이 되고 공급 대가로도 인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그래서 건별 카고 현관은 공급 대가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110만원 이렇게. 자, 저는 이게 공급 대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공급 가액은 100만원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겠고요. 자, 코드는 받은 거래처가 누군지 주어졌다면은 그걸 입력해주면 되는데 그거는 지금 언급이 없고요. 그 다음에 분기는 3번으로 겁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부가세 예수금 우리 세금을 이렇게 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대변으로 제품이 겁나 없어져야 되는 점. 자, 제품을 없애면서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 여러분들 우리 제품이 없어지는 거는 장부에 있었던 기록되었던 그 금액인 원가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0만원만큼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자, 재고자산을 본래 용도 이외에 사용했다. 제품액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기업업무 추진비로 사용했죠. 접대 목적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저기 8번 겁나 가지가지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차변에는 기업업무 추진비. 자, 원재료 관련된 거래처니까 또 역시 500번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한마디로 좀 가지가지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에서는 좀 내면은 좀 약간 반칙이 아닐까 싶긴 한데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3번 9월 19일날 영업부 직원들이 사내 체육대회를 겁나 위하여 단짠 도시락 1번 과대자 도시락 겁나 주문하면서 BC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라는 얘기다. 자, 우리 증빙 보시면은 부가치 세액이 5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가공을 한 거죠. 미가공 농축수 인산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10% 과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C카드를 결제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겁나 받았죠. 그래서 매입의 카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자, 지금 50만원짜리 원칙적으로 그 도시락을 사다 먹은 것이죠. 자, 날짜가 언제냐? 자, 09월 19일. 자, 매입의 57번의 카거가 아닐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건별 카거 현관은 공급 대가니까 자, 여기다 55만원 이렇게 해주면 지가 알아서 딱 나눠주겠다. 자, 방금 전에 단짠 도시락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짠으로 짠짠짠 됐죠? 자, 카드 회사는 F2번 겁나 눌러서 자, BC카드로 결제했다. 자, BC카드 겁나 골라주고요. 자, 분기에는 카드만 4번으로 할게요. 수목적상 다른 거 쓸 필요 없이 3번만 하는데 카드 거래 경우만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재료를 산 게 아니죠.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복리수생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800번대 복리수생비가 되겠다라는 얘기다. 그리고 자, 맨 위에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카드 거래는 외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결제할 때 자, 상품이나 원재료 사온 거냐? 아니죠. 지금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이 맞고요. 그 다음에 하대는 결제 상대방을 걸어줘야 돼요. 나중에 카드 회사 결제일이 되면은 알아서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요거는 BC카드로 겁나 걸어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그 다음은 10월 30일 공상 제품 운반용 트럭. 자, 차량 수선을 위하여 아래같이 현금으로 겁나 결제하고 현금 영수는 겁나 수출했는데 견적 가방은 차량 유지비인데 자, 생산 공장 제조니까 500번대 차량 유지비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우리 트럭은 수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불공인이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부가시세가 25,000원만큼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과세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 붙은 과세 거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겁나 수취했기 때문에 매입의 현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리고 금액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합치면은 275,000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현과니까. 네, 그래서 자, 10월 13일자 10월 30일자 자, 매입의 현과 자, 61번이 되겠고요. 현과니까 공급 대가인 275,000원 겁나 입력해주면 이렇게 나눠지겠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자, 어디냐? 자, 이름이 차차차 카센터라는 겁나 웃긴 이름으로 나와있네요. 그래서 자, 차차차 카센터인데
센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없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붕괴는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만 사면 원재료가 아니라 500번대 차량 유지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돈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네, 현금으로 결제했죠. 때문에 대변은 현금으로 겁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네, 이렇게 됐죠. 자, 다음은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겁나 쉽게 푸는 거예요. 자, 해외 수출을 위한 구매 확인서 떴다. 자, 구매 확인서. 여러분들 이게 그 야매로 생각될지 모르는데 겁나 그 정석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자, 11월 10일 이렇게 날짜를 입력하면은 밑에 이렇게 그 유형이 나오죠. 자, 구매 확인서 혹은 내국 신용장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내가 뭔가를 팔았다. 그러면 12번이고요. 내가 지금 뭔가를 사고 있다. 샀다. 그러면 52번. 요 둘 중에 하나는 점 미리 말씀을 겁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품을 납품했죠? 팔았죠? 1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급 가액은 자, 500개이면서 10만원씩이니까 자, 5천만원 되겠습니다. 자, 대림전자 림자가 있네요. 네, 그렇지만 대림전자로 잘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자 여부는 영세율 전자생이니까 1번을 가는데 자, 우리 영세율 구분해서 F2번 눌러보시면은 자, 이것도 정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직수출을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1번. 자, 우린 딱 두 개만 쓰는데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파는 것이다. 그러면은 요 3번으로 겁나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또는 3번인데 지금은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리기 때문에 지금은 3번으로 겁나 골라주자. 됐죠? 서류번호 입력해요? 갖다 버리세요. 자, 분기에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품을 매출한 거니까 제품을 납품하고 제품 매출 맞고요. 대금은 2달 후에 받기로 했다. 자,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인데 지금 제품 상품 매출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거래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으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도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무 3-6번. 자, 12월 1일 대표이사 김재일이 자, 개인적 휴가를 위해 요트를 해양으로부터 한 대. 겁나 비싸죠, 요트. 1억원짜리. 부가세 별도니까, 세금이 10% 붙는 과세 거래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즉시 보통 연결에서 겁나 결제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다라는 얘기다. 요거를 줘버리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는데요. 자,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하고라는 이 표현이 있죠. 바로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 즉, 사업 무관한 매입세액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그래서 날짜를 입력하시면 자, 12월 01일 역시 밑에 유형이 겁나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 매입하는데 방금 전에 부가세 별도로 붙는다 과세거리죠. 그 다음에 지금 요트를 매입하는 거예요. 요 오른쪽에 있는 매입 유형인데 자, 매입하면서 10% 붙는 거를 사오면서 가장 원칙적인 세금 계산서를 잘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51번이 맞아요. 그렇지만 자, 51번은 예외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자, 불공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면 54 불공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즉, 불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세금계산을 잘 받았기 때문에 54 불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금액 겁나 비싼 거 1억이었죠 방금 전에. 네, 세금 따로 붙고요. 코드는 자, 해양으로부터. 자, 실제 거래 상대방이기 때문에 해양으로부터 사왔죠. 그 다음에 전자는 1번. 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니까 그냥 2번으로 놔두시고 자, 분기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재료가 아니라 요거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요. 그 다음에 요 해양이 아니라 나중에 김제일로부터 겁나 돌려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겁나 김제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즉시 보통예금에서 결제를 했다. 그래서 대면에 보통으로 이렇게 결제를 했다는 것이죠. 됐죠? 자, 선생님 풀어본 결과 굉장히 무난하게 나온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높은 점수를 획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번에 불합격하셨다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합격을 기원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